요런 가운데 우리 나무기 장인 땅 제척 오산 우남뜰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논란. 제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은 무엇이냐? 어떤 국유지가 속해 있는 땅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서 어떤 지자체가 지정을 해서 이 땅을 대단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여기에 신도시를 만드는 걸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택지개발지구를 하면 장인 땅이 거기 들어가야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화천대유랑도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강탈이냐? 그린벨트 안에 국민이 갖고 있는 조합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택지개발지구법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강제 수용되는 겁니다. 강제 수용. 졸라 헐값에 나라가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쳐버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장인 땅 부분만 쇽 빼고 나머지만 요렇게, 나머지만 택지개발지구로 쇽 묶어버리는데 장인 땅만 쇽 빼준 거야. 자체 개발할 수 있게끔. 이거 특혜지. 안 그래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기 같이 있는 땅인데 요렇게 쇽 풀어주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른다.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른다. 그냥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넘어서 자연스럽게 옆에 신도시가 생기므로 이 땅값이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다, 연관성 없다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제척했다. 적법하게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모여서 지주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 또는 단체를 만들어. 우리는 국토개발사업에 동의하잖아. 우리 생존권을 보장하라. 어디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우리 가끔 저 하남 쪽 이렇게 돌아다니면 빨간색으로 된, 노란색으로 된 천막들 많이 봤을 거예요. 플랜카드들. 성남시장은 반성하라. 성남시장은 재산권을 보장하라.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랄해도 어떻게 하냐? 택지개발법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 강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 수용이라고 합니다. 뭉개버리고 진행할 수 있어. 지금까지 저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된 얘는, 요 특정 부분만 진행이 안 된 얘는 졸라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거기에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사업이 백지화가 될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저런 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졸라 한두 건밖에 없을걸? 왜 이재명 주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야. 요것도 개발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오산 남욱 장인 땅 제척, 오산 우남뜰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논란. 오산에도 제2의 화천대유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화천대유가 아니라 얘들 남욱 장인 땅으로, 남욱 장인이 혼자서 이 땅을 가지고 어떤 국책사업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도와줬다. 약간 화천대유랑 약간 결은 틀리지. 지금 댓글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권영희님이 낙연이 세력 흡수해야죠. 그죠?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낙연 세력으로 흡수하려면 뭐 해야 돼? 특검 응원하는 낙연이 세력들이 졸라 많다. 특검 외치는 자가 다음 대통령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에스파이팅 누나가 나무기 생긴 게 연예인 사기꾼 이상민 너무 닮았어요. 무한행복님이 이재명 거짓 동무대야 될까봐 걱정. 국감에서 제대로 차발라야 된대.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은 지금 이재명이 줄 서갖고 거짓 동무대를 물고 빨아줄 것 같다. 진짜 씨발 화난다. 그런데 요런 장면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야, 민주당 개새끼구나. 민주당은 개새끼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분명히 배신자 나올걸 여기서 튀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 핵심 인싸에 들지 못했던 새끼들이 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민주당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외친 애들 분명히 나올걸? 국힘 의원들이 독하지를 못하니 이재명은 너무 인간이 독해. 독한 것도 독한 거지만 졸라게 뻔뻔하다. 인간의 그것을 넘어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파이팅 누나가 김만배 어제 땅 뺏긴 아줌마들 무서워 차문도 못 닫고 도망치던데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이재명이 이딴 쓰레기 같은 아수라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재명을 물고 빨고 있는 국민들이 졸라게 많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택지개발법, 택지개발 강제 수용 보상법을 바꿔야 됩니다. LH, SH 어떤 보상 팀장들이 얘들이 자꾸 헤쳐먹고 들어가고 막 자꾸 비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일 했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튼 좀 급수 높은데 요렇게 우리 줄대서 옛날에 딱지라 그래요. 그거를 매매했고 조합을 구성해서 이제 시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는.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이 필요하긴 이유는 무엇이냐? 보상 규정이 잘못돼 있어. 이 어떤 사람들의 토지를 수용을 한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수용하는데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해? 200평만, 단지 지상권에 200평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시켜버린다. 정말 쓰레기 똥값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한 동에 시금치 농사 지었을 때 1년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달로 나눠버리면. 그러면은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몇 동을 갖고 있을까? 몇백 동, 몇천 동씩 갖고 있다. 이 비닐하우스 기준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요게 계산하기 제일 쉽더라고. 그러면은 단 200평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200평이에요. 200평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쫙 밀어버린 거야. 현금 청산해버리고 비닐하우스 시설 비용만 줘버리고. 그럼 누가 여기에 찬성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세지. 그래서 대지주에 허락이 없으면 택지 개발은 솔직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좀 더 소작농들이거든. 소작농들하고 와 들고 일어나 버리면 택지 개발 사업 자체가 백지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업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사람에게 뒤에 합당한 보상, 조금이라도 보상을 챙겨주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딱지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상가 딱지입니다. 상가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여튼 요렇게 했을 때 어떤 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 요런데 이제 대토 개념으로 상업용지 5평을 받는 거고, 여기에 상업용지 필지를 조합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대지주, 가장 좋은 땅, 요게 선분양 필지라고 하는 거고요. 요 선분양 필지를 원래는 우리 같은 애들이 받아서 대지주와 함께 받아서 이제 무엇을 올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뭐 했다? 변창흠이가 들어와서 갑자기 저 LH, SH에 비리를 바로 잡겠다 하면서 이 기존에 관리하는 애들을 갑자기 수사를 의뢰하고 막 다 잘라내고 지 사람들 심었잖아. 그래놓고 지 꼴린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저 나라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재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관례로 이제 알게 모르게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요걸 싹 없애버리고 지 사람들 다 심어버리고 막 강제적으로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 대표가 깜빵을 가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대고 빚을 졸라지고 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졸라 뜬금없는 이상한 이유로 10년 전에 이미 보상됐던 것을, 이미 끝난 이야기야. 서울 모지구 이거 잘못하면 나도 불려갈 것 같아서 말을 더 아낄게요. 그거를 뜬금없이 수사를 하더만 막 사람들을 깜빡이 집어넣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업이 서버린다. 사업이 서면은 우리 PF 대출 막 사채랑 막 땡겨갖고 막 이빠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거는 수밖에 없어. 사기로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이 길어지는 겁니다.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라게 힘들게 살았다 한동안. 여튼 개새끼. 이것도 얘기하니까 막 울분이 막 솟구치는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는 거 보입니까? 여튼 이재명이 이런 개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민간의 어떤 개발 이익을 뺏어서 우리 국민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족하지 말라고 그래. 공룡이라고 쓰고 민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민간업체가 공공기관보다 더욱더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 이건 민간사업이야, 공공사업이야. 민간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공공이라는 달을 쓴 거잖아. 공공이 바지사장이 된 거야. 얘가 알짜기업이 된 거고, 이게 화천대유입니다. 이 밑에 달리는 것이 천하동인이고, 천하동인은 또다시 SK를 통해갖고 재투자를 했고, 그래서 얘들이 알짜배기를 쇽 빼먹게 만들어준 것이 대장동 사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꾸 이재명이 아직도 옳다, 국힘당 게이트라고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이재명이 이런 자네라고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새끼들 때문이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이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성남의제 21 사무국장 선임 논란. 이 새끼가 누구다? 이 새끼다. 김현지 비서관이다. 성남의제 21. 권영희님. 옛날에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망했다. 우리 망하면 쪽박 타지.
그때 어떻게 진행될 줄 알고 사무실 운영비 보태고 씨발 생활비 막 버텼는데 씨 결국에 못 나오니까 이제 폭망했죠. 이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튼 권정희님이 이재명과 개발했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어떻게 줄을 한번 대볼 걸. 옛날에 시도가 말 안 할게요. 말해도 될라나? 이건 편집 나중에 좀 지워야겠지? 옛날에 줄 대려고 우리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갈 뻔 했다니까? 저기, 성남에 이제 모 형님하고 이제 로비 자금해서 관 작업비로 이제 얼마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됐다. 너무 조금 줬나봐. 더 줄걸. 그랬으면 유튜브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근데 보통 해요. 관 작업이라고 그런다, 그를. 그래서 보통 거기 줄대는 애들이 누구냐? 이제, 친한 형님인데, 저기, 어깨 형님들. 여기 이제 줄대서 이제 많이 하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유튜브 망하는 거 아니야? 여튼! 자, 대장동 사건. 아까 S파이팅 누나가 문도 못 닫고 도망가는 김만배. 김만배 오토바이. 요거 살짝 편집해갖고 올려야겠어. 시사창고라는 유튜버 분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김만배! 넌 악마야! 죄송합니다. 여기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한 어번 분들이 여기서 분노해서 분노해서 고함을 치시는 거죠. 이 옆에 보호자는 오토바이 새끼 누구야? 야, 도망가지 마, 이 새끼야! 문 열어라! 자백해야 마음이야! 저 새끼 누구냐, 이가? 오토바이 저 하이발 쓴 새끼. 저는 안 봐도 뻔하다. 어디냐? 경호업체. 경호업체가 어디냐? 경호업체가 바로 용역업체입니다. 예전에 저도 잠깐 일한 적 있었는데, 어렸을 때. 경호업체가 보통 그래요. 노조 파업하거나 막 이럴 때 1군들, 얘들은 용역이에요. 그리고 2군들, 좀 유단자라든지 조금 뭐 경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뭔가 확인된 애들, 거기서 확인된 애들은 사장단 보호단이에요. 옆에 딱 있는 거. 저한테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내용이 무엇이냐? 보통 앞에 애들이, 경찰들이 막아주고, 뚫고 들어오면 그 다음 용역 애들이 막아주고, 그 다음 사장단 옆에 있는 2-3명. 얘들이 이제 핵심 인싸들. 검증된 애들. 저 그때 킥복싱 막 준우승 경력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졸라 허접한 대회여서 이제 그거 그냥 했는데 이제 아는 사람 해가지고 알바를 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얘도 뭐 그런 거, 경호업체들 대부분 요런 거라고 보시면 무방하다. 그리고 요런 애들이 어디냐? 그쪽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옆에서 경호를 한 거지. 뚜까 맞을까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니까 저 오토바이 옷 입고 저기 짠 나타나서 자 도망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너 이 새끼 누구야? 안 보여드렸네, 또. 안 보여드렸네. 자. 요, 출발하는 거 보고, 너 이 새끼 누구야? 어딨어? 잡아, 기다려. 뒤에 미행할까봐 뒤로 오토바이로 따라가는 겁니다. 미행 방지하려고. 촐라게, 씨발. 아니, 이러한데도, 왜 우리 국힘당 지지자들끼리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가? 아닌데 지금 정권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 우리는 한 목소리, 한 뜻으로 외쳐야 됩니다. 화천대유 특검하라. 이재명을 특검하라.